그 전 직장에 있던 선배님들 또는 후배들이 종종 찾아옵니다. 야, 회사가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냐?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 차장님인데 화학회사에서 근무했는데 결국은 회사랑 얼마 안 있어서 법정에서 만나는 일도 생겼거든요. 박 차장이라고 있습니다. 본인이 딱 3천만 원 들고 창업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3년 만에 100억이 넘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 권고사직 상황 속에서도 좀 과감하게 가는 사람들이 갖는 특징이더군요. 네, 반갑습니다. 가인즈 컨설팅 그룹의 김경민 대표입니다. 지금은 현장과 방송을 통해서 다양한 경영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권고사직이 굉장히 직장 내에서 많이 들리는 단어거든요. 권고사직 하면 일부 공기업이나 대기업에서 명퇴 뭐 이런 이야기로 좀 들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뭐 실리콘밸리에 있는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사 하나도 예외 없이 기사가 쏟아져 나오죠. 몇천 명 혹은 몇만 명 뭐 해고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국에서도요, 이제는 스타트업에서 뭐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할 것 없이 개인적 차원에서의 권고사직, 팀, 때로는 부서 전체가 없어지는 이 권고사직이라는 거 이제는 좀 나에게 가까이 있고 어쩌면은 내 주변에 누군가가 이미 그 과정을 밟고 있을 수도 있겠다. 혹은 나에게도 멀지 않은 미래에 그런 것이 찾아온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너 권고사직 대상자야. 이렇게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대상자는? 네, 우리나라는 권고사직의 요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오늘은 살짝 논외로 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볼 때 먼저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나머지 주변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너무 당황한 나머지 회사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을 어기는 경향이 좀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차장님인데 화학회사에서 근무했는데 권고사직 대상이 되자마자 너무나 불안한 나머지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거래처라든가 구매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불안해서 그냥 회사의 것을 다운로드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하나 걸리고 나니까 여러 가지 법적인 이슈들이 다 등장하게 돼서 결국은 회사랑 얼마 안 있어서 법정에서 만나는 일도 생겼거든요. 이분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는데 당황해서 평판 관리, 보안 유지, 영업 비밀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좀 어겨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는 대부분 신의 성실의 의무나 겸직 근무의 의무, 보안 유지의 의무를 취업계 측에 대부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사직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 그리고 그 섬세한 어떤 터치가 필요한데 이 순간 근로자 쪽 입장에서 좀 빌미가 될 만한 요소들을 본의 아니게 진행해버리면 굉장히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 또는 이후에도 평판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일수록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내 쪽에서 지켜야 될 것은 100% 잘 지키면서 간다. 이런 다짐이 먼저 필요하죠. 너는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조금 위험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권고사직을 시행하는 회사의 상황은 어떤 사업 하나를 철수하게 되거나 구조를 조정하게 되거나 회사도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동료들에게 그렇게 대화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미리 소문이 나가지고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아직 미정인 상태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버리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호 간의 보안이나 비밀을 유지하면서 진행하는 단계와 이제 노출이 되어서 사내에서 이렇게 송별식도 해줄 수도 있고요. 권고사직이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잘 떠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쪽에 보안을 유지해야 될 때는 회사 내에서는 잘 보안을 유지하셔야 되고 이제는 알려져서 떠나야 될 상황에서는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내 나름대로 나는 이렇게 해석한다. 또 내 나름대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과 동료들과 즐겁게 이야기 나누시고 때로는요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좋아합니까? 또는 어떤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납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뒤로 후진하는 사람들 잘 안 만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기아를 변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떠나는 조직에서도 남아있는 동료들에게 나 잘 될 거다. 앞으로 나 더 열심히 할 거다. 나 더 이번이 차라리 기회다. 더 잘 될 거다. 이런 인상을 남기면서 떠나야 나중에 이렇게 전화했을 때라도 안 받고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이 또 이렇게 서로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그런 측면도 있다.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격려하고 또는 위로해야 될 대상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자신감을 가지고 나 잘 될 거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어필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대상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조직에 내가 오파를 내면 그 조직에서도 이 사람에 대한 레퍼런스 조사를 합니다. SNS 조사도 하지만 동시에 이전 조직에 함께 근무했던 사람들을 확인해서
전화도 돌리기도 하고 이메일도 보내기도 하거든요. 그 중에서 그 좋은 조직의 리더가 어떻게 평판을 이야기해 주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고사직을 나에게 통보해 주는 나의 리더나 인사팀이나 이 사람들과도 참 마음은 아프지만 그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뒷모습이 예쁘도록 유지하는 것, 이거 참 쉽지는 않지만 이기적인 마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측면에 있습니다. 그거 말고 또 주의해야 될 점이 또 혹시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패션 회사에 다니는 이대리라고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사실 승진을 차근차근 준비하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회사 내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쌓았던 성과, 지식, 노하우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서 승진 레포트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부서 자체가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준비했던 지식 리스트나 승진 레포트를 낼 대상이 사라진 거죠. 다시 한번 외부자 관점에서 자기 자신의 지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친구는 공고사직 날짜가 다가오기 전에 아주 자기가 선망했던 그런 다른 조직에 오퍼를 받고 또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하게 됐죠. 박 차장이라고 있습니다. 외국계 브랜드를 관리를 했었는데 생산도 담당하고 영업도 담당했거든요. 그런데 이 외국계 라이센싱 브랜드가 직접 본사에서 운영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영업부도 사라지고 생산부도 다 사라진 거죠. 이 박 차장은요, 이직보다는 창업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딱 3천만 원 들고 창업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3년 만에 100억이 넘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전 직장에 있으면서 인적 자산을 잘 관리했습니다. 영업부 직원으로 있으면서 대리점주들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리고 생산 담당자로 있으면서 공장주 분들이랑 또 좋은 관계를 유지했죠. 영업부하고 생산부를 하면서 브랜드를 관리할 수 있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좀 만들었습니다.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추진력, 열정 이런 요소들을 잘 키웠기 때문에 이직을 선택할 수도 있었겠지만 창업을 선택해서 중견기업 이상으로 지금 굉장히 성장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직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내가 이 직장에서 회사에서 시키는 일의 방향성으로 물론 달려가야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이직 혹은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나의 직종에서 어떤 시도를 해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주어진 일을 하기보다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고객 사이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공급 사이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이 세 가지 측면이 있죠. 한 단계 앞에 고객 사이드에 있는 직무를 좀 파악해 보는 것, 한 단계 뒤쪽에 내 쪽에 공급해주는 사이드의 일도 확인해 보는 것. 이거 잘 관리하면 나중에 직급이 올라가거나 혹은 창업할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세 가지 측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는 경험에서 쌓인 전문성이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하면서 그 전문성 내가 갖고 가는 거죠. 두 번째, 우호적인 인간관계입니다. 나의 부서 사람들, 나의 거래처, 나의 공급처, 나의 파트너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성과 기회의 요소를 발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이 권고사직 상황 속에서도 좀 과감하게 가는 사람들이 갖는 특징이거든요. 권고사직을 만났을 때 먼저 주니어 관점에서는요. 사실 내가 경험한 나의 지식 자산이 많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식 이력서를 작성해 보거나 혹은 나의 프로필을 작성했을 때 내가 근무하는 기간이 너무 짧다라고 한다면 사실 현재 하고 있는 직종이나 직무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재교육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취업의 기회를 새롭게 도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1년을 근무했던 3년을 근무했던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조직 생활을 해봤던 그 자산만큼은 잘 챙기셔서 다음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미들급이나 시니어의 경우 권고사직을 만난 경우에 만약에 여러분이 중견기업 혹은 대기업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여러분 회사보다도 매출 규모가 살짝 작은 쪽에 스카우트 대상이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 스카웃을 잘 해줄 수 있는 서치폼이라든가 인재 풀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쪽에 여러분 스스로의 프로필 그리고 나의 지적 자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정리하셔서 오퍼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한두 군데에다만 하지 마시고요. 요즘은 수십 군데 이상이 될 겁니다. 거기 오퍼하시고 아마도 한두 번 정도의 기회는 여러분들에게 틀림없이 올 겁니다. 그렇다면 모시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냥 이렇게 선택하지 마시고요. 그 경영자가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산과 이 조직이 정말 매칭되었을 때 잘 맞을 것인가? 또는 일하는 방식은 나는 살짝 큰 조직에서 일했는데 중소기업은 아무래도 좀 이 멀티플레이가 좀 가능해져야 되거든요. 그거랑 나의 일하는 방식이 잘 맞는가 한두 번 정도 매칭해 보시면서 일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때로는요.
전임으로 내가 이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만 좀 와주세요. 한 달에 한두 번만 와서 코칭이나 자문을 좀 해주세요. 이런 요청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전임으로 가기 전에 일주일에 하루,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자문의 형태로 가서 자문을 해주시다가 이게 좀 맞다. 그렇게 판단이 되신다면 한 1년 정도, 한 본부장이나 혹은 C레벨 정도로 이직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기회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편견은 조금 바꿔야겠네요.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적으로 관리직의 경우에요. 일반적으로 관리직이나 전문직인 경우는 평생 동안 7번 이직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평균을 내면 5년에 한 번씩은 이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업 커리어를 시작할 때부터 내가 한 조직에서 30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요즘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고사직을 당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내가 내 커리어를 이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사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게 감정적으로는 쉽지는 않지만 일단 생각의 전환을 내가 당했다 해서 권고사직을 내가 만났다. 그리고 그 만난 이후에 나의 커리어를 어떻게 더 개발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을 갖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자존감을 계속 챙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권고사직을 당했다. 그러면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권고사직의 상황은요. 대부분 회사가 어떤 구조를 조정하거나 사업을 철수하거나 그 팀을 이동시켜야 되거나 해산하거나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나로부터 왔다기보다는 어떤 길을 가다가 만난 거거든요. 길을 가다가 곰을 만났는데 내 책임은 아니잖아요. 곰이 온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내 자신의 어떤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그 상황적 문제로 이해하시는 게 좋고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먼저 경험하고 이직했던 사람들을 만나거나 이렇게 좀 주변 사람들을 만나시는 방법으로 해결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저는 비교적 40대 중반에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전 직장에 있던 선배님들 또는 후배들이 종종 찾아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뭐 막 뭐라 그랬어요. 저랑 친한 분들이었기 때문에 아니 그러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셨어야죠. 이렇게 하셨어야죠. 솔직히 저는 막 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내가 그때 뭐 이랬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온 분들한테 막 뭐라 그러고 솔직히 뭐 오랫동안 시간 들어주면서 조용히 앉아있지는 않고 막 뭐라 그러면서 농담도 하고 막 좀 웃게 해줬어요. 특별히 선배님들이 찾아올 때는 굉장히 이렇게 얼굴이 어둡습니다. 야 회사가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냐.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렇게 한 달, 두 달 어간으로 회사를 떠나라는 이야기를 받게 된 거죠. 그리고 그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 전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세요. 그러면 그 이야기 다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두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는 좀 마음을 좀 챙기십시오. 그리고 회사랑 헤어진 것이지 인생 헤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3가지 조언을 해드리는데 첫 번째는 저 말고 저는 후배니까 선배님이시니까 선배님의 선배님을 좀 먼저 만나시죠. 그래서 선배님을 아껴주는 사람들이 그동안 있었는데 그분들이 퇴직한 이후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보시죠. 그러면은 다양한 패턴들이 좀 보일 겁니다. 두 번째는 아니 선배님이 이 조직에서 일하면서 전문성 있고 또 좋은 인간관계 맺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름대로 좀 지식 리스트로 좀 만들어 보시죠. 그렇다면 다른 조직으로 이직을 할 때도 그거 모셔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세 번째는 이것도 필요한 일인데요. 약간 좀 쉼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 열심히 달려왔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뭔가 전문성을 향해서 달려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짧으면 일주일, 길면 한 달 정도 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지식을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 좀 에너지가 있는 분들이라면 조직 내에서의 지식이 조직 외부로 나가면 약간 진보화되어 있거나 그 조직에서만 유효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취업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또는 자격증을 위한 교육,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원, 여러 가지 교육 채널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기도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적극적으로 알아보기만 한다면 굉장히 다양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교육의 기회를 나름대로 갖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저는 저기 청계산 밑에 이 사물함에 정장들이 이렇게 정장을 모아놓는 사물함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제가 가봤어요. 정말 있더군요.
지하철 쪽에 그게 있고 정말 사람들이 정장으로 왔다가 거기서 옷 갈아입고 등산했다가 돌아오는 그런 어떤 직장인들, 차마 자기 자신의 권고사직을 가족에게 말 못하는 그런 직장인이 있다는 사실이 제가 가서 눈으로 봤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데, 인생을 통해서 겪는 스트레스를 지표화한다면 이 배우자의 사망이 가장 높은데 그게 100이라고 보면요, 임신이 50 정도 되는데요, 이 해직하는 거, 권고사직, 이직하는 게 39 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높은 지수거든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권고사직을 당했거나 혹은 의도치 않게 직장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면 큰 어려움을 당한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와 함께 시간을 내주는 것이 먼저 필요하고요. 좀 만나자 했을 때 만나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나의 조언을 늘어놓는 것이죠. 그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내 친구는 이랬는데 이래가지고 좋아졌어. 이건 이런 거야. 이렇게 조언을 늘어놓기보다는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잘 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스스로 마음이 정리되게 하는 효과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이 권고사직의 상황에 처했다라고 한다면 시간을 내주십시오. 그리고 들어주는 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을 통보받으셨다면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생에서 만나지 않아도 될 곰 한 마리를 길을 걷다가 만나신 격일 겁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시고 당황스럽기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곰은 나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그냥 길을 가다가 만나신 겁니다. 회사가 어려웠든 혹은 경우에 따라서 매우 좋지 않은 경영자를 만나서 내가 그런 일을 만났든, 혹은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팀장 때문에 그런 일을 경험했든, 이 과정이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에서 직장은 7번 이상 이동하는 것이 평균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스스로 한번 해석해 보시고요.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고, 그동안에 이 직장에 있으면서 내가 쌓았던 지식과 노하우, 사람들, 그리고 나의 경험과 전문성, 이걸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할 때 나에게 오히려 이것이 기회로 작동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여러분들에게 큰 격려가 되면 좋겠습니다.